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19% 하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이 무려 2%가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 지난번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뭐 강한 조정을 받은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이 올라도 우리가 못 가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한번 살짝 밀리니까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예. 저는 미국 시장은 실적 시즌이 그래도 요번 주까지는, 뭐 다음 주에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요번 주까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미국 시장이 약하게든 강하게든 조정을 한 차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이제 실적이 웬만한 기업들 나올 때 거의 다 나왔죠. 예,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가 문제죠. 예, 미국이 실적 시즌이 끝나면 과연 미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그 어떤 게 존재하는지 지금은 딱히 없어요.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지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2930에서 지금 마감이 됐죠. 예, 그러면은 일단 시장은 2900까지 간다고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체크해야 할 거는 뭐냐, 지난 저점이 2901이란 말이에요. 2900이라고 잡고 2900을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 네, 저는 일단 시장은 2800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800까지는 2800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2900 정도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 한두 번 정도는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막연한 생각. 그리고 거기서 한번 반등이 나온 다음에 뭐 다시 한 뭐 2950까지 왔다가 다시 한 2800 정도까지 밀리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 동영상에서 유튜브 올리기 초창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아는 지인분께서는 시장을 2400까지 좀 보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2400은 제 머릿속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2400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예. 2800까지는 시장이 밀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저희 쪽에서는 추천주가 아예 안 나갑니다. 추천주가 아예 안 나가고 주식 비중을 늘리지 말라고 매일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지금 한세실업이랑 상상인만 가지고 있는데 그마저도 어쩌면 줄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예, 요번에 뭐 290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 2900 깨진다 그러면 저는 주식 비중을 더 줄일 겁니다. 더. 지금도 솔직히 60%면은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적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900까지는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 좀 잠깐 볼까요? 시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뭐 한 200억 매도가 나왔고, 기관적으로 2,35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 쪽으로는 750억밖에 좀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연기금이 오늘도 900억 넘게 좀 매도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2,350억, 2,360억 정도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합쳐도 3천억이 안 돼요. 그쵸? 2,5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장은 꽤 많이 밀렸어요. 시장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4천억 넘게 좀 매도가 나와가지고 코스닥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꽤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는 한 2% 정도 밀릴만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기관 합쳐봐야 2,550억, 2,560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1% 넘게 좀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삼성전자 수급 한번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 수급. 이게 딱 맞춰서 볼까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000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1,000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억 정도 매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한 종목을 빼면.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뭐 얼마 밀리지도 않았어요. 0.4%, 0.4% 정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시장은 그 2배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잠깐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 볼까요?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여기 시총 5위 안에 드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카카오만 1.2%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시장보다 다 강했습니다. 물론 밀리긴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외국인하고 기관 쪽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도 한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도 450억 정도 좀 매수를 했고, 네이버는 거의 뭐 오늘 매도가 없었고 4억 매도가 나왔으니까 거의 없었고, 카카오도 한 65억 정도 매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8억 정도 매수.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요 두 종목에서 1,4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신 나머지 종목에서 다 매도를 친 겁니다. 나머지 종목에서.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시면 개별 종목들 중에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개별 종목 중에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시장이 좀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요즘에 뭐 매매하기가 안 좋은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당분간은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시장이 오르더라도 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어제도 시장이 뭐 오르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양시장 모두 더 훨씬 많았죠.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상승 종목이 86 종목밖에 안 됩니다. 하락 종목은 800 종목이 넘어요. 거의 10배, 한 9배도 넘죠. 거의 10배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이 220 종목 정도, 하락 종목이 1180 종목 정도. 여기도 훨씬 많죠. 그 현재 시장이요, 굉장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웬만하면 주식 비중을 많이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저도 지금 60%인데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0%인데
저도 지금 주식 비중이 많은 겁니다. 원래 이런 시장에서 주식 비중 한 30%만 가져가도 돼요. 30% 이하. 현금만 다 가져가도 좋고, 많으면 한 30% 정도. 예, 그 정도 가져가시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종목 좀 볼게요. 예, 오늘 종목을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부터 보죠. 언제나 그랬듯이. 예,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예, 명신산업. 예, 명신산업인데요. 저는 오늘 이 종목 또 아침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론 오늘 3.6% 적지 않게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밤에 테슬라가 급락을 했죠. 12%인가 떨어졌을 겁니다. 12% 정도. 예, 그 정도 급락을 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명신산업은 오늘 흐름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예, 물론 3.6% 보다는 낙폭이 작았겠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안 좋았을 겁니다. 예, 테슬라가 10% 넘게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저도 아침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명신산업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침에 너무 좀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 정도면은 그런 대로 예, 많이 떨어진 거긴 건 맞아요.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테슬라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대로 좀 버틴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의 수급을 좀 보시면요, 외국인이 13,0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고,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예,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쪽으로도 다 합쳐도 10,000주 조금 넘죠. 한 11,000주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고 테슬라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밀린 것 같아요. 딱히 강하게 매도한 쪽이 없어요. 물론 강하게 매수한 쪽도 없지만 강하게 매도한 쪽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비록 많이 떨어졌지만 예, 큰 문제는 없다. 문제랄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종목은 테슬라. 예, 테슬라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좀 반등이 나와주면은 내일 이 종목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밤에 테슬라 좀 봐야겠어요. 예. 그리고 다음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보시면 21선까지 또 밀렸습니다. 예. 반등 흐름이 좀 나오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나 그 영향이 제일 크겠죠. 예, 그래서 좀 밀렸는데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늘 외국인이 18,8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적으로는 16,700주 그리고 기타에서 5,200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와서 오히려 개인은 팔았어요. 보통 종목이 올라가면은 개인은 팔고 종목이 떨어지면 개인은 사는데 오늘은 2.6%나 떨어졌는데도 개인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쫄아서 던졌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아직 21선을 확실히 깬 것도 아닌데 개인들이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네요. 오늘 거래량도 어제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요거는 오늘 음봉이 적지 않게 좀 발생을 했는데 예, 저는 요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추천주, 저희 쪽 추천주도 아니고, 제가 가진 종목도 아니지만, 예, 이 종목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을 보시면, 오늘 하락을 했어요. 1.19% 하락이 나왔는데, 나름 양봉, 예, 양봉이 나왔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큰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외국인은 요 정도 매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외국인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근데 봐야 될 거는 기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모펀드에서 38,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예, 매도가 나왔지만 보험 쪽에서 22,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45,000주 들어와서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해서 보험,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오늘까지 합히면 4일에서 5일 정도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쪽에서 대부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3만 1000주 정도 예, 매수가 들어왔죠. 오히려 어제보다 어제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이게 원래 오늘 시장만 좀 괜찮았으면 보합 정도만 됐어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올라갔을 텐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수급 상황은 좋지만 좀 밀렸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뭐 기술적으로는 좋아요. 21선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조금씩 밀려 나가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로 버텨줬으면 뭐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상상인인데요. 상상인 오늘도 밀렸죠. 1.15 밀려가지고 완전히 61선을 벗어났어요. 근데 안 팔았습니다. 또 저희 쪽도 팔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61선 깨지면 버리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딱히 나쁜 점이 없거든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외국인도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뭐 오늘 금융투자에서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은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요. 계속 흘러내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데 이 종목은 한 2, 3일 더 보려고 합니다. 2, 3일 정도. 물론 만약에 내일 만약에 뭐 급등이 나온다. 그럼 이 종목은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 매도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참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은 아닌데 기업 내용을 뜯어봐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딱 봐도 지금 개인들이 쭉 매도를 하는 거죠. 개인들이 쭉 매도를 하고 기관 쪽은 뭐 샀다 팔았다니까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은 매수 물론 뭐 크게 뭐 강하게 들어오는 매수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저도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참 계륵입니다. 계륵. 버리는 게 맞긴 맞는데 버리기도 뭐하고 가져가자니 스물스물 밀리는 게 기분이 좀 나쁘고 그래서 이 종목도 한 2, 3일을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1%대, 2%대 하락이 나와서 조금 많이 힘든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90 종목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아마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뭐 기회를 볼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 2900 물론 저는 시장이 2800까지는 하락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09 만약에 지금 비중이 높다고 하시면 지금 파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파시는 거는 의미가 없고 나중에 시장이 2900 부근에 갔을 때 2900 부근에 갔을 때 요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밀려 가지고 2900을 깨는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물론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나갈 수도 있죠. 다이렉트로 빠질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파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가정을 하고 2900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죠. 그 반등이 꺾일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팔거나 아니면 2900이 깨질 때 팔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파는 거는 좀 어중간해요. 주식 비중을 줄일 거였으면은 그 전에 줄이든가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식 비중을 못 줄였다 그러면은 2900이 깨질 때 2900이 깨질 때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2900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이 다시 꺾일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까지 주식 비중을 못 줄이고 만약에 손실 중이신데 지금 뭐 매도를 한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앞으로 시장이 하면 1%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내일 한 방에 뭐 2,900을 깨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는 우리나라도 약하게 나머진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빠져도 그 다음에 금요일쯤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반등 나와서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이 쭉 이어지면 더 좋죠. 더 좋긴 한데 뭐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봐도요,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비중을 줄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서 2,900을 확인을 하시고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